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세계 질서가 소리 없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폭풍, 바로 미국 달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1997년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국가의 통화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고 있는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수면 아래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 관련 자산을 조용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처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천조 원. 이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는 영국 전체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액수이며 대한민국 1년 총생산의 2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나 막연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의 물가 상승과 생활비 걱정에 여념이 없을 때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전쟁에 첫 수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로 삼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달러와 연결된 세계 경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치적 논쟁이나 연예인들의 가십거리가 대중의 시선을 끌기 더 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이 움직이는 국제금융의 밀실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복잡하게 얽힌 유령회사와 국부펀드 네트워크를 통해 마치 스텔스기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미국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중국이 채권을 좀 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게 있느냐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이 행동은 여러분의 예금, 월급, 은퇴자금,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능력까지 당신의 경제적 산모든 측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5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입니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엔화나 리알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합니다. 독일 기업이 브라질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기본 통화가 바로 달러였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연동을 끊어버린 닉슨 쇼크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밀약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사우디는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는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과도한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힘들게 달러를 벌어야 했지만 미국은 그저 윤전기를 돌려 종이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며 미국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그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자금을 대고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명목으로 수십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심지어 달러 시스템을 무기화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무역에서 퇴출시키는 제재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중립적인 화폐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철하는 도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배우고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3조 달러의 대탈출은 단순히 미국 국채를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안화가 그 중심에 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브릭스라는 동맹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같은 주요 산유국과 신흥 강국들까지 브릭스에 합류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사우디가 이제는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동맹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금입니다. 미국이 빚을 늘리고 돈을 찍어내는 동안 중국은 소리 없이 막대한 양의 금을 축적해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2,000톤 수준이라고 하지만 많은 독립 분석가들은 실제 보유량이 2만에서 3만 톤에 이를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양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금이 왜 중요할까요? 금은 지난 5,000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궁극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신들의 통화인 위안화를 금과 연동시킨다고 발표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든 이만큼의 위안화를 가져오면 이만큼의 금으로 바꿔주겠다. 약속과 빚으로만 유지되는 종이달러와 실물인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위안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떤 통화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3조 달러의 매각은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하기 전에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기 전 서둘러 달러라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준비 작업인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공황에 빠져 너도 나도 달러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금리가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기에 미국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사라지면 미국 정부는 훨씬 높은 이자를 약속해야만 국채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까지 치솟고 신용카드 이자율이 40%에 육박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붕괴하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입니다. 둘째, 걷잡을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수십조의 달러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서 미국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한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쫓는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10% 내외의 인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몇 달 만에 식료품 가격이 2배로 뛰고 평생 모은 예금의 가치가 1년 만에 반토막 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끔찍한 현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달러를 받고 기꺼이 값싼 물건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끝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던 저렴한 전자제품, 동남아에서 오던 값싼 옷, 멕시코의 신선한 농산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가격은 폭등하는데 우리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정부는 끔찍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35조 달러가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찍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을 찍는 행위 자체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연금, 의료보험, 국방비 등 모든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5년 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동맹을 만들고 금을 모으고 1대1로 사업을 통해 수많은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 값비싼 전쟁을 치르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현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 있든 장롱 속에 있든 달러 기반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운명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과 은입니다. 수천 년간 화폐 역할을 해왔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종이로 된 금 ETF 상품이 아니라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금과 은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 당신을 지켜줄 것은 종이 증서가 아닌 묵직한 실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실물 자산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특히 영끌을 통해 마련한 부동산은 금리 급등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와 함께 장기 고정금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에너지, 농업,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값싼 돈에 의존해 몸집을 불려온 금융회사나 기술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분산 투자의 일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은 그중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지만 자산의 일부를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적으로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미국 달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국가의 자산을 일부 옮겨두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것과 같은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상관없이 가치를 갖는 기술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법,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바로 당신의 능력과 당신 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년, 30년 뒤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한 미래로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